안녕하십니까. 정무권의 혼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오늘 서초구 양재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봉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 국민 기자회견 이런 형식의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했고 또 기자들과 장시간 일문일답도 나누어서 사실상 데뷔전을 치렀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침착하게 또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하기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노련한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또 예상하지 못한 또 답변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특사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직접 구속을 시키는 지휘부였죠. 검찰 지휘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질문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여기서 그치는가 했더니 단서를 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죠. 그리고 여성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 구검이 돼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자, 장기 구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질지 또 특히 본인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30년 구형을 선고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기 구검이 되도록 구속을 했고 또 그 전에 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었겠죠. 문재인 정권이 허락을 해야지 하는 거였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 허락하던 고분고분하던 시절이었으니 아마 그것도 형집행 정지 그때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불허를 했었죠. 근데 그 입장에서 지금 다시 국민들이 생각하는 장기 구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본인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핵심적인 오늘 쟁점 중에서 하나는 이 엑스파일 문제였죠. 엑스파일 문제는 이 정치권 공세에 일일이 대응 않겠다는 그 정도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좀 더 자신감이 넘치는 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자, 문건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건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대응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문건이 6개 버전이 있는데 다 보진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국민 앞에 공직자 특히 선출직으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합당한 근거 또 팩터에 기초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출처불명 또 일방적인 마타도어가 시중에 유포가 되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찌라시 형태로 놔두는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이 대응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장모 사건이나 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엑스파일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제로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일이 대응을 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과거 사생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냥 놔두겠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정면 대응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괜히 그 어떤 유언비어 같은 마타두어 같은 이런 데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선별적 대응. 이것이 엑스파일에 대한 그 윤석열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국민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엑스파일은 선별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이 오늘 윤석열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으니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갈래, 세 갈래가 계속 있었죠. 하나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세력과 같이 우선하는 것 아니면 제3지대에서 그 시작을 하는 것, 세 갈래가 있었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조심스러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은 이 국민의힘과는 좀 거리를 두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 세력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세력과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자유를 보장한 도시는 번영했고 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탄핵을 겪었고, 본인이 탄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이것을 정치 철학 면에서는 자유라는 가치에서 정치 철학 면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때문에 본인도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선문답 비슷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지성과 상식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보수나 중도, 진보 이런 것은 내가 그 말을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 행보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다. 그걸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그때 그 기념관에서 그 이혜영 그 기념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지 않은 그 상태로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질문이 나왔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 뭐 택시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선 버스가 정시에 출발한다고 하니 그럼 택시 타고 우리는 목적지에 먼저 갈 수 있다. 장해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문제와 같이 또 지금 정치 입문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연대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지만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을 뜯어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공유를 하겠지만 지금 입당에 대해서는 말을 유보를 했습니다. 입장을 유보를 했죠. 입장을 유보를 했는데 뭐 앞으로 차차 지켜봐달라 이 이야기를 다시 했지만은 아마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다. 그 잘못된 그 역사가 있다.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다만 그 기본 가치는 본인과 같아. 이렇게 했으면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가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도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모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하겠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방점이 찍혔다고 봅니다. 이 정권 교체에 필요한 모든 세력이 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에서 중심을 잡아서 본인이 일종의 깃발을 들겠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오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말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이 입당의 메리트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충 한 두 가지였죠. 이 조직, 자금력의 한계. 그래서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은 국민의힘 세력에 들어가기를 좀 꺼렸죠. 밖에서 있다가 좀 제3지대에 머무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뭐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조직, 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이 네거티브의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는 정당, 그다음 노하우도 있고 또 인력도 있는 이 정당의 시스템이 있는 정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 국민의힘 입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령 지금 입당을 하려고 해도 한 세 가지 리스크가 윤석열의 입당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준석 리스크, 또 하나는 홍준표 리스크, 또 최재형 리스크까지 생겼죠. 뭐 이준석 리스크는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윤석열도 원오브댐, 범야권 대권 조작 중에서 여럿 중에 한 명으로 치는 그런 분위기죠. 대세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경선버스는 정시에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부 검증을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오고, 그리고 또 특히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수수방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자강론을 우선으로 해서 본인이 보수로 모셨던 유승민이나 원희룡 이쪽에 기회를 많이 주는 하태경, 이런 행보를 가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이준석 리스크로 인해서 원오브댐, 처음부터 사실상 아무런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같이 출발해야 되는 정치 초년병이, 그런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데 좀 주저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원오브댐으로 들어가면은 본선에 나가기 전에 내부에서 지금 상당히 내부에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후보들, 주자들끼리, 경선 후보들끼리 내부에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벌써 처음부터 위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기 꺼리는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홍준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마치 홍준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이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고 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정치 사찰을 하던 사람이 정치 사찰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정치 시작하자마자 20가지가 넘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엑스파일을 오히려 내부에서 터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홍준표 리스크를 의식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는 최재형 리스크까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재형 리스크는 지금 곧 정치선언을 이제 할 텐데, 어제는 감사원장 사퇴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선언하고 대권 도전하고 국민의힘 입당까지 할 텐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보수 정권을 수사했던 이런 업보가 있지만은 최재형은 그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친박 친이를 중심으로 최재형 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지분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최재형 리스크가 생겼다. 그리고 오늘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죠. 방송에 나와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전에는 윤석열에게 본인이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최재형이 등장하고 나서 조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와도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 버린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오늘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밀릴 경우에 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최재형이라는 대안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모든 가능성, 이런 리스크들, 세계 리스크들 때문에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것은 지금 꺼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당분간 입당을 안 할 것인지 아예 입당을 안 할 것인지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대로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결론을 보면은 국민의힘 입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언젠간 입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안철수와 이른바 철석연대 국민의당을 기반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제3지대에 머물 수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관건은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느냐,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오늘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나서 고공행진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나중에 오늘 2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도, 그 의원들을 빼앗아 당을 만들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희망했던 어떤 조직이나 자금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또 그 네거티브 공세도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장치가 되죠. 결국은 관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더 상향 곡선을 걸으느냐, 그대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느냐, 추락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또 제3지대에 머물면서 새로운 깃발을 드느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